인사분 스트리밍 하는 거야 지금? 그 15분 채워야 그 된다 해서 뭘 15분을 채워? 동영상을 올리는 게 응? 그 스트리밍 하려면 응. 15분 동영상을 올려야 응. 그게 가능하대요. 아 그래? 충족을 시켜야지. 안녕하세요. 아이언 압구정동 아이언펍으로 놀러 오세요. 15분이면 빽이네. 소도공 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짠. 우리 502가 파이터예요. 파이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왔고 대방동 살아요. 신대방동. 근데 운동은 압구정동 와서 해요. 약간 힙해 보이려고. 아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많아야지 재미있고 운동도 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남들은 관종이라고 하는데 관종이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기질이란 게 있고 성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대방동은 이제 저희 누님이랑 같이 하고 저거 지금은 이쪽에 살라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 502가 강남에서 이제 리빙 하려고 지금. 그렇죠.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실천을 하고 어, 노력을 해야죠. 502는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고요. 네. 가볍게 그냥 운동 끝나고. 맥주가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한마디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운동 끝나고가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배고플 때와 갈증이 있을 때. 근데 그 갈증이 있을 때가 사실 운동 끝나고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데 네. 배고플 때 먹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네, 저 배가 많이 고팠어요. 네. 맥주는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아, 맞습니다. 자, 맥주 전문가로서 이제 맥주 썰 한번 풀어드리자면 이게 참 여러분들 인류에서 최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술이 뭔지 아세요? 와인 아닌가요? 다들 와인이라고 얘기해요. 와인이 절대 아니에요. 맥주인가요? 맥주예요. 맥주. 어째서 맥주죠? 그러니까 빵 만드는 기술이랑 맥주 만드는 기술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빵이 있어야지 네. 빵이 있어야지 맥주가 있는 거고. 그때 당시 인류는 밀인가요, 밀? 밀도 있고 원래 보리. 원래는 보리. 또 이제 밀 얘기는 제가 또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챕터 1 맥주에 관한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지겠네요. 왜냐면 15분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치고 강가에 물이 있어요. 목이 마르는데 이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게 개런티가 돼요? 아론노죠. 근데 먹긴 먹어야 돼요. 시체가 썩을 수도 있고 누가 거기다가 벌레를 볼 수도 그렇죠. 있죠. 오줌을 쌀 수도 있고. 근데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탈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 맥주는 안정이 보장된 음료예요. 아, 왜 한번 발효가 됐고 깨끗한 거예요. 발효식품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맥주는 몸에 좋다는 게. 아 그렇죠. 그게 원래 여러분들 적당한 음주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술을 이겨라고. 그렇죠. 근데 술은 적당히 먹어야 돼요. 진짜 그렇죠. 인류에서 술 먹고 죽은 게 사고 쳐서 죽은 게 가장 또 그렇죠. 손가락에 드는 그런 행위가 요즘에 있기 또 때문에. 음주운전도 지금 활성화되고. 그럼요. 저 앵글을 좀 올릴까요? 아 좀 더 우리 502가 감각이. 약간 이런 센스는 좀 부족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맥주가 없었으면 피라미드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피라미드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은 그 노예들이 빵과 맥주를 먹고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프로가요? 팩트입니다. 저는 팩트밖에 얘기 안 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다가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와인이 제일 오래된 술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유럽이 대중화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류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유럽체가 아닐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 그렇죠. 카톨릭.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은 와인을 드세요. 그렇죠. 그 신성하게 여기니까요. 그때 당시 왜 그러냐면 로마, 그렇죠. 그리스 이쪽 사람들은 강하니까. 맥주를 천연 음료라고 생각을 해요. 와인을 숭시 여기는 음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와인을 드시고, 예수님이 맥주 드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와인을 드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제일 오래된 음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은 영향력이네요. 아 그럼요. 원래 종교랑 정치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종교 없어요. 전쟁이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모든 주류는 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질문은 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정확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예요. 그렇죠. 고대 문명이죠. 고대 문명 발상지고, 그리고 중동, 아랍, 이집트 이쪽에 있는 강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또 계속 또 이야기가 또 잠깐 흘러가는데, 아 괜찮습니다. 소주의 유래 알아요, 여러분들? 소주의 유래. 소주는 쌀 아닌가요? 쌀? 소주는 쌀이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쌀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뭐죠? 자 우리나라가 소주를 전례를 받았어요. 전수를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 전통술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술은 막걸리. 청주, 막걸리. 막걸리 어. 이런 게 막걸리를 전통술. 맑게 만드는 게 청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청주는 또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사케가 되는 거고, 그럼 백제 시대 때 넘어간 거고. 야, 또 역사 공부를 이렇게 아 하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소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주. 소주는 아무래도 동남아 쪽 아닐까요? 동남아 아니죠. 이미 문명적으로 동남아시아랑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랑 우리나라 문명이랑 했을 때 그럼 중국이겠네요. 중국도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가장 지배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 기껏해야 36년 지배받았어요. 몽골? 몽골이죠, 몽골. 아. 몽골에 60년 이상 지배를 받았어요. 언제죠? 간접적으로. 그때가 고려 시대 때죠. 고려 시대 때. 그 혹시 그 몽골이 이제 장대했을 때는 그렇죠. 몽골이 한참 전 세계 패권을 잡았을 그렇죠. 때 우리나라도 침략을 했죠. 그래서 삼별초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끝까지 항쟁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몽골이 왔는데, 몽골이 우리나라한테 풍습을 대표적인 걸 3개를 전달을 해줍니다. 소주,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설렁탕, 정말요? 설렁탕. 세 번째는 혹시 소주? 아까 소주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발? 아니요.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육포? 육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적, 닭꼬치, 이런 꼬치들. 꼬치를 정해서 왜 꼬치가 나왔냐면, 이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계속 제가 저는 또 궁금한 계속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몽골은 이제 기마 민족이에요. 기마를 그렇죠. 기마 필두로 많았죠. 가는데 네. 말이 죽어요. 그럼 그거를 먹죠. 그럼 먹죠. 네. 어떻게 먹을까요? 말려 먹죠. 생고기를 원래 먹어요. 생고기를 먹는데 전투식량이에요, 말이. 안장 밑에다가 생고기를 놔두는 거예요. 그거 빼서 그때그때만 먹는데 담백 달그닥 하면 어떻게 돼요? 육포가 되겠죠? 육포가 아니라 이제 연해지겠죠.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그냥 마르겠죠. 그래서 그게 육포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또 유래가 이렇게 된 그렇게 거구나. 가면서 그때 이제 실크로드가 되면서 이 독일의 함부르크 상인들이 이거 괜찮네 해서 이거 약간 빵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햄버거. 그게 햄버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와, 신기하네. 함부르크 상인들에서 햄버거예요. 독일의 함부르크 상인들. 그래서 햄버거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만 생고기는 유럽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워요. 구워서 빵 사이에 넣는데, 그거를 유래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음식 박람회를 해요. 그때 햄버거가 출시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럼 아이템 빵 히트 친 거예요. 뺏은 거예요. 어쨌든. 뺏은 거보다 이제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햄버거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럼 유래는 몽골이다. 다 몽골이에요. 몽골은 어쨌든 왜냐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다 섞여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면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없지 않았어요. 면 없어요.
어디서 유래됐어요? 몽골이 이탈리아까지 다 지배해서 거기서 면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의 몽골은 애기네요 아직은. 그러니까 얘기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징기스칸, 그렇죠. 칸. 지금도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는 게 징기스칸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했던 사람은 나라로 따지면 영국이에요, 영국.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단일로 보면은 징기스칸 아니면 알렉산더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더 많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랬다고 봐요 저는. 역사를 근데 둘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냐면 점수. 통일은 누군가 해요. 다. 그렇죠. 지배해서 싸우고 이기고 뭔가는 다 해요. 근데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진짜 누구나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 어렵냐면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시력이 없는 거죠. 투시력보다 그 상황에 도태되면 우리도 자만심이 좀 생기나. 권력이 생기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되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알렉산더가 35살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몇 살 때 들어가셨죠? 징기스칸도 한 4, 50대? 일찍 들어가셨구나. 아니요, 오래 못 살아요. 전쟁을 하면 체력적 소모가. 피폐해지죠. 우리 광개토대왕도 장수를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장수 못하시죠. 아니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좀 그래도 조금 오래 사셔도 사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이제 또 이제 무장 얘기를 또 자꾸 넘어가는데 무장. 우리나라 무장. 역사상 가장 1대1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 광해토대왕 아니에요? 광개토대왕은 장수죠. 장수.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하신 분이고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아니죠. 이순신? 이순신 장군도 무패 장수예요. 그렇죠. 무패 장수. 근데 패배가 지략가죠. 없어요. 지략가. 지략가고 그러면은 1대1 무예. 1대1로 홍길동?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 누구죠? 척준경이라고 계셔요. 척준경. 저 솔직히 생소합니다. 척준경이 누구냐면 고려 말 장수인데 별명이 소드 마스터예요. 거기서 1대1로는 누구도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이에요. 저 생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작살이 났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를 기록한 거면은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 척준경이라는 분이 그 이제 그 인물이 조금 좀 현명했으면 아마 이순신 장군급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 근데 이게 또 틀려요. 장수랑 1대1 무사랑은 또 개념이 틀려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랑 또 이제 국회의원이랑 다르잖아요. 틀리죠, 그렇죠, 틀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가 뭐 물자도 가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게 전략가죠. 전체적인 내 부하도 통솔해야 되고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군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탑이 누구냐? 이순신. 이성계예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렇구나. 그 사람도 이순신 그분도 장군님이 아니시고.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죠. 근데 네, 전체적인 넘버원은 이성계. 무패 장수예요. 그분도. 이유가 무패라는 것이. 무패고 그 다음에 엄청난 행정력이 있었어요. 인품이 훌륭하신 거예요. 인품이 훌륭한 거는 이제 둘째고. 그거는 둘째고 행정력이 되게 뛰어나서 지금 문서 수발부터 시작해서 물자 그다음 문서 이런 거를 다 셋업을 하시고 그러면은 약간 탤런트가 모두 훌륭했던 분이신 거예요. 그냥 만렙이죠 만렙. 그러면은 지금 시대 약간 개그맨 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유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개그맨보다 약간 아이돌인데 연기 잘하는 그런 느낌? 약간 전에 여러분 이게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멍멍입니다 멍멍. 근데 넘어가고 이제 저는 소주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몽골이 소주를 우리나라에 유래를 시켜줬는데 이유가 뭘까요? 유래가 아니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침략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술이 필요하니까 소주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몽골이 소주를 갖고 왔는데 그럼 몽골이 소주를 개발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그거는- 그냥 전투민족이에요. 그럼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 태어난 민족이네요. 그렇죠. 어. 갖고 온 거예요 소주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제가 아까 모든 술은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잠시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다잖아요. 그 메소피타 메소포타미아 어디가 쪽, 어디였죠? 중동, 이집트 그쪽에 있는 이슬람? 이슬람 그쪽인데 유대?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유대 쪽인가요? 그 지도로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와 저쪽이 이제 페르시안 이쪽에 있는 그러면 그쪽 민족이 일단 뛰어나다 이거네요. 페르시안 민족이 사실은 엄청난 민족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의 그렇게- 후예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란 사람을 너무 좀 존경을 해요. 이란 사람들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난 페르시아의 후손인데. 걔네는 잡종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 또 넘어가면은 근데 또 일이 좀 너무 길어지는 또 거예요. 얘기를 또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역사와 술 얘기를 털면은 저희가 또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인류 역사학자들한테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투표를 해요. 알렉산더?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뭐 징기스칸?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천주교도 네. 이슬람 쪽에서 온 거잖아요. 아니죠. 왜 천주교가 왜 이슬람 쪽에서? 그 어쨌든 주님이 아니요, 틀려요. 다 아니요. 틀려요. 이게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곡이라기보다는 잘못 주입식으로 곡화 가세. 잘못된 세상으로 학문으로 세상이 아부하다. 곡화 가세. 조금 창피하네요. 이 누구가 있냐면 그 왕 이름이 유래가 참 재밌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따 좀 이따 밝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보고 끊으니까. 그렇지. 어떤 왕이 있는데 이 권력욕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포스가 좀 넘쳐났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욕심이죠. 아, 그렇죠. 권력욕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심지어 자기 딸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준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오줌으로 전 나라가 뒤집히는 꿈을 꿔요. 그래서 아빠한테 나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점성술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런 꿈을 꿨대 내 딸이. 이랬더니 그 점성술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딸이 왕권을 뺏어오는 꿈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딸을 죽였네. 아니 아직 안 죽였어요. 그래도 못 죽이죠. 그러니까 그 딸인데. 딸을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고 나라 외곽으로 보냈어요. 핍박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혹시 결론적으로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건데 이 왕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씨앗을 자기 씨앗이지만 자기 이제 신하한테 야 걔 가서 죽여 그랬어요. 약간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그렇죠. 죽여. 아들 이제 신하가 이제 죽이러 딱 갔는데 아기가 너무 똘망똘망한 거야. 똑똑한 거죠. 죽일 수가 없어. 눈빛이 살아 있으니까. 이 눈에 보고 이제 안 거죠. 그때 마침 다른 지역에 사생아가 하나 있었어요. 사생아. 죽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생아의 시체를 들고 와서 왕한테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기가 장성을 해요. 전쟁놀이를 하는데 올바르게 큰 거죠. 전쟁놀이를 하는데 막 형들도 다 이기고 원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타고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국무총리랑 이제 국방부 장관 이런 아들을 나이가 더 자기 얘보다 형들인데 싸워서 이기고 군법으로 막 다스리고 때린 거예요. 진짜 타고나는 타고난 싸움꾼이네. 그러니까 왕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러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요만조만해서 이랬습니다. 했더니 야, 그 애기 한번 데리고 와봐. 했더니 데리고 온 거예요. 딱 한눈 알아본 거예요. 자기 손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하한테 야 너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왕이 내 명령을 거스른 거잖아. 그렇죠. 꼴 받잖아. 죽여버리겠죠. 안 그 죽였어요. 당시에.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왕도 참 잔인해. 그 신하한테 데리고 와서 야 고기 한 점 먹어라. 고기를 거기에 고기를- 독약을. 아니요. 더 잔인했어. 그 신하의 아들을 죽인 다음에 인육을 준 거예요. 먹으라고. 진짜 옛날 이 고대는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하는 그 아들을 먹어요. 맛있게 먹었죠.
아니 알면서도 먹었다는 얘기가 있고 모르고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먹어요. 근데 왕이 알고 있었으니까 먹었는데도 자기 명령을 들었으니까 봐줘요. 야 앞으로는 내 말 또 배신 때리지 말고 잘 들어. 그러니까 둘 다 독종이네. 독종인데 먼 훗날 이제 이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아니요 이제 뭐 쿠데타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그때는 독립된 형태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 어렸을 때부터 뭐 병사놀이에서 막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도 되게 잘 싸우고 그래요. 그렇죠. 그 왕이 이 신하한테 병사를 엄청 갖다 주고 야 잘 보인 거죠. 쟤랑 싸워라 하고 명령을 줘요. 근데 그 신하는 병사를 딱 받아가지고 왕한테 이제 이 아들이랑 이 손자랑 싸우러 가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패배하지 않았을까요? 병사 말과 모든 물량을 갖다 바쳐요. 왜? 자기 아들을 먹이게 했잖아. 참고 있다가 신뢰를 받은 다음에 엿을 먹인 거야. 그래서 병사가 엄청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모든 그 페르시아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혹시 도남이 그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대왕. 히로스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네. 키루스 대왕인데 키루스 대왕이 왜 인류 역사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돼버렸냐? 그럼 역대 통틀어 제일 존경하는 왜 그러냐면 어떤 부족을 점령을 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씨앗을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당시로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러시아랑 그 전쟁처럼 그냥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점령을 만약 한다고 쳤을 때 점령을 딱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냐면은 너 나한테 항복하면은 너 여기 지배해. 너가 믿고 싶은 신 믿어. 너가 있고 싶은 그대로 해. 네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 다만 나한테 항복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프리하네요. 프리하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들이 쭉 내려갔어요. 영화 300 봤죠? 저는 많이 봤어요. 한 3번 봤어요. 거기서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한테 네. 항복만 하면 너의 네, 왕을 맞습니다. 준다고 하잖아. 나는 인자하다. 그 등머리 빡빡이. 예.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게 키루스 대왕의 얘기예요. 그게 키로스. 그게 키루스는 이제 그 사람의 후손인데 후손. 그게 다 가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스파르타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대단하죠. 300 네. 그 진짜 300명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팩트. 팩트잖아요. 팩트. 너무 멋있더라고 저는. 그 정말 소수 민족으로 자기 나라도 지키고 이 굳건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는데 근데 조금 아둔하죠. 거기서 판단을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예. 신념으로 갖고 그렇죠. 싸운 거고. 그 신념이라는 게 참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키루스 대왕이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토대를 만들고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인권 선언문이 지금의 인권 선언문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깨어난 이런-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유대인은 최고로 훌륭했던 분이시네요, 다들.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 왜 나와? 유대인이 아니고 저. 페르시아 쪽. 그렇죠. 그럼 그쪽이 어디? 로마 쪽이네요. 로마 아니고 이란 지금 현재 이란.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 이란 애들이 지금 종교 전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걔네는 또 부족들이 너무 많아서. 신념이 뚜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 아랍 문화들은 엄청난 문화 발달을 했어요. 알 들어가면은 다 아랍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라 그 애들. 그런 거 알라. 알 들어가면은 다 아랍권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AR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AR이요? 알요? 알코올, 알고리즘, 진짜요? 다 이런 거 다 아랍 문화예요. 그러니까 배워갈 게 진짜 많은 곳이네요. 그게 이제
다 꽃을 피워내서 엄청나게 해서 유럽 사람들한테 발전해서 유럽 애들이 또 지지고 볶고 해서 인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렇게 유럽인은 약간 셉셉이 같아요. 셉셉이. 유럽 사람 뺏어가는 거.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깨어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어났지만, 그러니까 그게 깨어난 거죠. 이렇게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도 뭐 많은 문화재가 이제 수탈돼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란 표현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누구한테도 솔직히 강요한 게 없었잖아요. 없죠. 그냥 우리대로 살자라고 살아서 이렇게 저는 막 BTS든 그렇게 일치월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를 저는 아까 가장 뛰어난 장수지만 이성계 장군이 네. 위화도 회군을 한 게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대이변이었다.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살짝만 어떻게 위화도 해군이 뭐냐면 그때 당시 고려가 좀 썩었어요. 그렇죠. 많이 썩었는데 고려가 썩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성계가 바꿨는데 그렇죠. 그때 백성들은 왕이 바뀌었대요. 피부로 와닿아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으니까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려줄 거야? 그렇죠. 뭔가를 바꿔야 뭐 되잖아요.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SNS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생활을 바꿔줘야 돼. 그렇죠. 생활의 가장 큰 거를 차지하는 게 뭐라? 종교다. 그렇죠. 고려의 국교는 뭐였냐면 불교예요. 그렇죠. 불교였죠. 그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돼? 억압을 해요. 그리고 체인지랑 체인지를 하는데 새로운 종교를 갖고 와요. 그 종교가 뭐냐? 유교예요. 유교. 그렇죠. 유교 사상 그때 유교가 지금까지 있는 네, 그 유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그 유교를 왜 왔냐? 저는 유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되게 안 맞는다. 유교를 숭상했던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때 남송. 송나라인데 송나라도 중국. 그죠. 거기도 다 청나라고 여진족이고 다 거란족한테 다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 그 본토를 한민족이 그 한족이 차지하는 게 그 수십 년 생이면 몇 년 안 돼요. 다 이방인들이 다 차지를 했었지.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망한 나라의 종교를 갖고 와 버리니까 믿게 되는 거죠. 기술을 다 무시하고 학문만 중시하고 외부의 세력을 다 싫어하고 우리나라 고려 때 엄청난 무역국가였어요. 고려 인삼, 고려 청자 그렇죠. 다 실크로드라서 그 고려가 알려진 게 코리아예요. 그렇죠. 고려가 코리아가 네. 되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적 인지도가 있었던 나라인데 다 잠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난 너무 아쉬워. 세국 정책. 그러니까 그 세국 정책은 더 후고 후인가요? 훨씬 더 그 흥선대원군 시절이고 그거 이제 조선시대 말 어쨌든 그 기술들을 다 무시하고 학문만 중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나라네요. 그렇죠. 그냥 공부해라. 그때 당시.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 저도 아쉽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인 거나 기술적으로 훌륭했냐면 그러니까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왕관이 있어요. 왕관. 금관. 네. 금관이 그게 제일 신라 많이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그 신라의 금관을 봐요. 세공 기술을 봐요. 엄청나- 지금도 못해요. 엄청나죠. 그런 기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고려 청자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은 거죠. 이게 빠르고. 다 기본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술 얘기하다 역사 얘기하다 계속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어떻게 네. 선생님이 좀 어쨌든 술은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거보다 알고 먹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술을 이기면은 술을 이길 수는 없고 자기 주량에 맞게끔 조절. 건전한 주류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우리 오공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 아이언 TV도 네. 어떻게 압구정동에 아이언펍이 있으니 언제든 놀러 오시고. 뭔가 이렇게 푸드 페어링이나 역사나 뭐 주류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는 뭐-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맥주의 공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음 시간은 또 어떻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주는 라거와 에일로만 알고 계신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건 다음 시간이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아이언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